이야기해도 돼요? 소문만이야, 소문만. 소문만. 하나, 잠깐만. 이상, 언제. 네, 일단 오늘 정말 많이 모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건 작년에 이제 피트 뒷담화라고 해서 시험을 잘 봤던 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 촬영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도 역시나 이제 잘 본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번 어떻게 하면 피트를 잘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화학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보니까 성비도 좀 딱 맞긴 하네요. 일단 윗줄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노유섭이고요. 3수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학은 다 맞은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화학 92점 받은 김도균입니다. 화학 96점을 받은 김성주입니다. 9회 피트 일반화학 추론 96점 받은 이승현입니다. 이번 피트 일반화학에서 만점을 받은 이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험에서 화학 1개 틀린 안효진입니다. 9회 피트 일반화학 95점을 맞은 민현경입니다. 자기소개를 진짜로 좀 어색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화학 공부를 어떻게 했을 때 정말로 화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 누적 복습 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 학생들하고 이제 PT 뒷담화 찍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좀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필수 이론을 수강하면서 누적 복습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가능하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지금 중간도 있고 일단 본인이 누적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다시 이걸 바꿔볼게. 그러면 필수 이론을 수강하면서 누적 복습이 가능했다. 하나, 둘, 셋. 두 명이 누적 복습을 한 거고 나머지는 못했던 거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화학 잘 본 사람들이고 뭐 많아야 뭐 한두 개 정도 틀린 사람들일 거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누적 복습을 못한 거잖아.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선생님이 누적 복습 얘기를 필수 이론 하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상적으로는 사실 누적 복습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진짜 화학 잘하는 사람도 필수 이론 할 때는 누적 복습을 잘 못하더라고. 왜냐면 특히나 작년까지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나마 선생님이 좀 커리어 일찍 시작해서 주 2회로 나가고 있긴 하거든. 근데 작년까지는 또 주 3회였으니까 필수 이론 주 3회 들으면서 또 기출도 선생님이 항상 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출도 풀면서 누적 복습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야 일단? 선생님은 한 사람이 더 신기하네 일단. 저도 필수 이론 수강했을 때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고 저는 통학 시간을 이용해서 앞단원을 복습 프린트로 공부를 했었어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뭐 3단원을 해주시면 저는 1, 2단원을 공부하고 4단원을 해주시면 다시 1, 2, 3단원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적 복습을 안 한 사람들도 결국엔 시험을 잘 보게 되긴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필수 이론 할 때 예를 들면 뭐 효경이 누적 복습 못했다는 거잖아. 근데 못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잘 보게 되긴 한 거잖아. 저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막 적어가면서 했었는데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시간이랑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복습을 줄이고 그냥 기출에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더 꼼꼼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적 복습을 안 하는 대신. 선생님이 그 상담을 할 때도 사실은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필수 이론 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게 사실은 되게 많잖아. 필수 이론 연습도 있고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 이론 복습도 해야 되고 복습 프린터도 읽어야 되고 뭐 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 다 하면서 진도가 느려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진도를 따라가면서 뭐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올해도 이제 누적 복습을 한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작년에는 누적 복습을 한 학생들이 더 적었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이제 또 시험을 못 보지 않고 잘 본 학생들도 있어서 올해는 사실 누적 복습이
이상적으로는 꼭 필요하긴 한데 이게 선생님 욕심이 아닌가 생각해서 사실 수업 중에는 좀 그렇게 강조는 안 하고 있거든.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일단 나는 필수 이론을 수강하는 동시에 기출문제 풀이도 병행했다. 하나 둘 셋. 완전 반대네? 또 누적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 안 했던 거고 네. 나머지는 기출문제 풀이 했던 거구나. 일단은 근데 선생님이가 이 기출문제 풀이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 그 수업 중에 사실은 누적 복습을 잘 못하겠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추고, 근데 기출문제 풀이는 꼭 하라고 하긴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었어? 일단 통일된 게 없긴 하니까 오늘 중에 하나 정도는 뭐 통일되게 나오긴 하겠지. 일단 저는 필수 이론을 수강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는 병행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회차별로 제가 한번 풀어보고 그냥 틀린 것만 인강으로 들은 다음에 그냥 바로 크포 강의로 넘어갔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크포 강의 전에 하긴 했는데 필수 이론은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그때 한 1, 2주 텀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막 몰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지키긴 지킨 거.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그 필수 이론 하면서 기출문제 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포 할 때 이제 크포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처음 접하는 게 너무 부담이니까. 사실은 뭐 크포 문제들도 어려운데 기본적인 기출문제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포로 기출문제를 처음 접하면 못 따라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필수 이론 하면서 기출문제를 풀라고 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아예 크포 전에 기출문제를 안 푼 건 아니었네. 그러니까 크포 전에 기출문제를 풀긴 한 거였고, 나머지는 그래도 말을 잘 들었네. 어쨌든 필수 이론 하면서 기출문제 풀 병행한 거고, 커리 중엔 그래도 크리티컬 포인트 할 때 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분명히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수업 중에 잘 강조했는데 그건 잘 전달이 된 것 같네. 누적 복습은 사실 얘기를 했지만 허구인 것 같고, 누적 복습은 안 하더라도 일단 기출문제 풀이는 다 필요하다라고 동의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했을 때 도움이 되긴 한 거지. 만약에 기출문제도 안 풀고 크포를 들어갔다면 잘 못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 그러면 이건 꼭 필요한 거고, 안 했지만 어쨌든 크포 들어가기 전에는 기출을 다 풀긴 한 거네. 어떻게 보면 이게 공통점이다, 그렇지?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이 크포 수강에 도움이 되었다. 하나, 둘, 셋. 그래, 이건 확실히 필요하긴 한 것 같다. 이건 선생님이 진짜 더 강조를 더 많이 해야겠네, 그렇지? 저는 초시였는데 이제 크포 들어가게 되면 양이 이제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기출 문제는 꼭 한번 풀고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필수 이론이 주 3회니까 하루는 인강 듣고 하루는 기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서 풀었어요. 저도 크리티컬 포인트가 워낙 양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소문만이야, 소문만. 소문만이야, 소문만. 소문을 들어가지고 기출 문제를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다 해서 3번을 풀었어요, 기출 문제를. 3번 풀었어? 초시생이었던 거지. 근데 엄청 많이 풀었네. 누적 복습을 안 하는 대신에 그걸 이제 좀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 투자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 커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 강좌가 보통 있잖아. 근데 기출문제 풀이 강좌 말고 크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또 뭐냐, 기출문제 풀이 어차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미리 뭐 기출문제 어차피 나중에 크포 가서 풀 테니까 똑같은 기출문제 풀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크포 가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도 되지 않냐. 그런 거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해보긴 할게. 어차피 기출문제 풀이 하는 건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꼭 필요하냐? 하나, 둘, 셋. 그럼 꼭 필요한 이유는 뭐야?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들은 입장에서는 이 기출과는 다르게 크포가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거 크리티컬 포인트 처음에 풀었을 때는 너무 선지도 많고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 재수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았어서 풀다가 진짜 이건 못하겠다 하고 넘긴 게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코드 넘버를 풀고서 제가 다시 풀었거든요. 시험 1주, 2주 전에도 계속 크리티컬을 계속 풀었었어요. 그때 하면서 제가 되게 몰랐던 5개념이라 해야 되나? 전 그때 그 코드 넘버까지 풀고 다시 풀었을 때 되게 새로운 거 또 많이 느껴가지고, 그 기출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기출만 풀면 솔직히 선지가 3개니까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 말이 선생님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만들 때 한 생각인데 이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는 아니 저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만든 거냐면 사실은 기출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출에서 모든 개념을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 25문제만 가지고 전체 일반학을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기출 문제가 쌓여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생각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문제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였거든. 그러니까 그래 선지가 늘어난 거야. 사실은 선지가 늘어난 이유는 뭐 학생들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든지 뭔가 어려운 이미지를 심어주기보다는 전체를 다 물어보려다 보니까 선지가 좀 늘어나게 된 거거든. 크리티컬 포인트 수강하면서 그 이외의 선지 그거 말고도 이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알려주시는 꿀팁이라든지 선생님만의 계산법 이런 것들이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본고사장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였고 거기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크포에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티컬 포인트 그 문제들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선지를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던데 그거 말고 이론 정리하는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필수 이론도 어차피 이론인데 크리티컬 할 때도 이론 정리를 따로 하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한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필수 이론 말고 크포에서도 이론 정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한 명 정도는 X가 나와야지. 이거 진짜 진짜 훈련시킨 느낌이네. 그럼 필수 이론 말고 그 크포 할 때 이론 정리된 부분도 괜찮았어? 그것도 필요한 거였어? 교수가 된 느낌이 들어 약간. 일단 그럼 그게 필요한 이유는 뭐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 필요하다. 필수론 연습을 누적 복습하더라도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필수 이론을 복습시켜 주시면 제가 알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알고 제가 약간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셔서 좋았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느낌이죠. 아무리 봐도 나는 훈련설 이거 들고 왔는 느낌이죠. 배우들 데려왔다고 잘 그 내용들이 다 맞긴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제 크리티컬 1권 그 이론 정리된 부분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필수 이론이 양이 많긴 많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누적 복습하기 편하게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이론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좀 넓게 배웠어도 문제풀이에 딱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론들이 알차게 구성을 해야겠다, 좀 좁혀서 구성을 해야겠다 했던 게 그건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또 잘 그걸 받아들이고 잘 쓰고 있는 거네. 크리티컬 포인트는 어차피 얘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꼭 필요하고 문제도 필요하고 그래 이론도 필요하고 좋은 강의다 라고 보고 그럼 그 다음 건 크포 교재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 많이 풀라고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풀었는지도 좀 왜냐면 리뷰북 같은 것들도 있긴 하잖아. 그래서 크포 교재 여러 번 풀라고 하고 그래서 풀기 쉽게 리뷰북 같은 거 나가긴 하는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나는 크포 교재를 3회독 이상 진행했다. 하나, 둘, 셋. 이럴 거면 한 명만 부를 걸 그랬어. 어차피 불러도 되는 거였어. 앞에서부터 몇 번 정도 풀었어? 저는 4회독 했어요. 4회독 정도. 한 5, 6번 풀었어요. 5, 6번. 저도 5번 정도. 5번. 3번이요. 5번에서. 저는 공부하면서 몇 회독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세면서 풀진 않았는데 리뷰북까지 합치면 한 4, 5번 정도. 전 한 7번 정도. 저는 한 5번, 전체는 5번 정도 풀었어요. 도민이에게 표정이 선동을 지금 들어. 생각보다 진짜 3회독 이상 많이 해갖고 7번도 진짜 많이 푼 거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3회독 이상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부분 3회독 이상 한 거고 적은 게 진짜 3번이네. 제일 적게 푼 게 한 3번 정도인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단원들은 더 많이 풀지 않아?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한 3회독 정도인 거지 좀 잘 안 되는 단원들은 더 많이 풀었을 것 같은데 그치? 어려운 단어는 화학평형이나 침전평형 그쪽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거기는 6번 정도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지 크포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아까 독일 7번 풀었다고 했잖아. 왜 7번까지 풀었어?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크포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제 4명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제 단원별로 이제 각자가 남들에게 설명해 준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그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푼 것도 있었고, 그렇게 제가 풀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알아가면서 배운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많이 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풀 수 있을 만큼 풀었습니다. 저는 크포를 미리 한번 풀고 선생님 수업 시간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한 번 더 풀었거든요. 너무 크포가 기니까 집중이 깨질 수 있는데 제가 아침에 한 번 더 푸니까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내용이. 저는 초시 때는 약간 많은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가지고 같은 문제 여러 번 풀기보다는 그냥 양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한테 남는 게 없고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었더니 그게 오히려 더 어떤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게 잡혀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 번 풀긴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여러 번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일반화하기 아무리 넓다고 해도 사실은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잖아. 그리고 항상 나오는 개념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풀어내기 위해서는 좀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반복을 뭐를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문제를 반복하는 게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포를 반복하는 게 좋긴 하거든. 일단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결국엔 3회독 이상은 다 진행한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시험을 잘 보긴 했는데 그 포만 열심히 반복하면 화학은 90%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이거 처음으로 이제 좀 갈리네. 아닌 사람들은 어떤 거야? 어떤 생각이야?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8월까지 수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냥 이 크리티컬 포인트 교재 딱 한 것만 여러 번 반복해서 진짜로 본고사 때 내가 잘 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의구심이 스스로한테 들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것만 푼다고 될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진짜 이것만 해도 되나 싶을 정도 계속 의심이 가고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성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서희 말 진짜 잘한다. 선생님 생각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게 비슷한 건데. 코드넘버 2권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건 진짜 선생님이 고득점 한 사람한테는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실강에서는 뭐 인강도 마찬가지긴 한데 선생님이 코드넘버 2권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왜냐면 1권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았었고, 자기 상황만 딱 얘기하면 돼. 코드넘버 2권을 풀이했다 안 했다. 일단 나는 코드넘버 2권을 풀이했다. 하나 둘 셋. 어렵진 않았어. 일단 어떻게 그래도 다 풀게 된 거야? 일단 초시생부터 해봐. 초시생은 그래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종합반이어서 뭐 선택을 해서 안 들을 수는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일단 2권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딱히 앞에서 어렵다고 막 엄청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서 그냥 일단 따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니까 그 시간에 이제 막 풀다 보면 1권 풀 때는 그래도 이건 좀 할만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가도 2권 풀 때는 이제 헛웃음 나고 약간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코드 넘버 문제들이 어렵긴 어려웠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연습도 되고, 또 코드 넘버 2권 문제 자체가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풀면서 개념 복습도 되고 또 실력도 많이 는 것 같아서 2권 꼭 푸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풀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 지나고 나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초시 때는 안 풀었어요. 안 풀고 이론과 그 크포를 중심으로 계속 그 반복만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고득점까지는 못 받았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코드 넘버 2권을 했었는데, 2권을 하면 확실히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드 넘버 2권을 풀이한 뒤에 파이널을 했을 때 오히려 2권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생각은 이제 이건까지도 풀이를 해야 뭐 제대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그래도 고르점 맞은 학생들은 이건까지 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쉽게만 공부한다라고 해서 공부 과정이 쉽다라고 해서 그 성적까지 또 쉽게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이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이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뭐 문제가 쉽든 어렵든 좀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쉬운 문제만 풀다가 갑자기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 좀 잘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 과정별로 얘기했던 것들은 얘기를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고르점 받았는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 뭐 이론 교재 이외에 따로 뭐 나만의 노트 같은 단권화 교재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크리티컬 1권에 단권화했다 하는 사람 있어? 3명이고 필수 이론에 단권화했다.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넓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필수 이론에 하면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문제풀이에 관련된 이론에 할 것 같으면 크리티컬 교재 하면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도 뭐 지금 뭐 다 잘 본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도 지금 나만의 교재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은 거잖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무조건 내가 쓴 글이 아니면 아예 공부가 안 된다,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좀 비효율적일 것 같긴 하다, 그치? 물론 이제 본인한테 맞는 게 있으니까 필수 이론이든 뭐 크리티컬 1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좀 그거 위주로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뭐 여백이라든지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추가해 나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론은 뭐 그렇게 한다라고 치고, 이제 문풀로 들어가면 크리티컬부터 이제 문풀이긴 한데, 선생님 좀 궁금한 건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이제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을 거잖아. 근데 맞은 문제들이나 틀린 문제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복습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 뭐 나만의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풀어본 기억도 있고, 그래서 매기기보다는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필기 방법을 조금 다르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 같은 거는 검은색 펜으로 하고, 이제 이론, 도입 이런 부분은 파란색으로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볼 부분은 그냥 빨간색 색연필로 별표를 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그 빨간 별표만 내가 볼 수 있게 필기를 따로 했었어요. 그 맞고 틀리기보다는 내가 다시 봐야 될 문제, 뭐 그렇지 않은 문제 이렇게 네. 구별을 해서 네. 다시 봐야 될 문제를 빨리 볼 수 있게 필기를 네. 잘 해놓은 거네. 저는 맞은 문제들은 제가 정확히 풀어서 맞았는지를 답지를 통해 확인하고 수업을 들었고요. 틀린 문제들은 바로 답을 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논리는 왜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틀린 문제를 좀 제 거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럼 좀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좀 섞어서 하는 게 좋긴 하겠다, 그렇지? 처음부터 무조건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고민해,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모르는 문제가 조금 소수가 되는 시점까지는 그게 해설이든 강의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좋은 풀이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도 그래도 모르는 한두 개 뭐 이렇게 소수가 남았을 때는 그런 문제들은 내 약점이니까 좀 고민해 보는 게 의미가 있긴 하겠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땠어? 좀 뭐 이런저런 선생님 문제풀이 과정에서 팁 같은 것들 알려주는 것들 있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쓸만하긴 했었어.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여기 나왔었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 기체 분자수 변화의 차이를 가지고 뭐 전체에서 3만큼 줄었다, 그럼 뭐 개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썼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쓸 수 있었어. 일단 쓸 수 있었어. 얘기하면. 처음에는 못 썼는데 처음에는 못 그게 썼는데. 문제를 반복할수록 제가 그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선생님 파이널을 듣고 올해 다시 크리티컬 포인트 과정을 들을 때 파이널을 했던 풀이와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이널 때 풀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크포 과정의 풀이는 조금 빨리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그래도 미리 가르쳐줘도 도움이 되긴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전기학 파트 뭐 나갈 때, 전기학 파트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잖아. 근데 갈바니전지 같은 것들 지금 벌써 다 까먹은 거 같아. 예를 들면 갈바니전지 같은 것들 할 때
뭐 농도가 뭐 10배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뀐다 그런 것들도 쓸 수 있었어. 네. 써야죠. 네. 시간 단축이 많이 훨씬 되었어요.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선생님이 풀이 보고 그냥 보고 말면 안 되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써야 계속 연습을 해야 자기게 되고 그게 긴장된 시험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사실은 내 선생님 생각에도 무조건 이 시험이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나만 열심히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였지만 대부분 화학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빨리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좀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선 수험생이 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래도 뭐 연습하면 다 할만했다는 거네. 가르쳐도 되겠네. 선생님이 이제 그 매 뭐 이것저것 좀 해보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 근데 올해는 이제 해봤던 게 그 얼리버드 하는 거랑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스 복습 서비스 있었잖아. 온라인상에서 풀어볼 수 있었고 끝나고 나서는 복습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얼리버드로 아침에 일찍 했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거든. 일단은 그 예스 복습 서비스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니? 둘은 안 했네? 둘은 왜 안 했어? 어떤 이유로 안 했었어? 저는 사실 하고 싶었는데 저희 통학 거리가 조금 멀어서 아침에 얼리버드나 이런 것들 했을 때 혹시 상금 탄 사람 있어? 그 만점자한테 좀 줬었잖아. 상금이라든지 뭐 탔었어? 3분을 시간을 제곱하잖아요. 보통 문제를 풀 때 3분을 딱 재고 풀진 않는데 3분을 재고 푸니까 3분이라는 시간이 이 정도 시간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당 3분씩 풀어야 되는데 평상시엔 그걸 맞아. 그 직접 재고 풀지 않을 때는 모르는구나. 한 문제당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풀고 있는지 늦게 풀고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한 감도. 근데 3분 생각보다 진짜 짧지 않아? 금방. 한 번 막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본고사를 3번 응시를 했는데 본고사 화학 시험 보는 것보다 그 아침 7시부터 시간 재면서 얼리버드 하는 게 훨씬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로 네, 진짜 엄청 떨려가지고 이상하게 긴장되더라고요. 그게 본고사보다 훨씬 더 떨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진짜 본고사 화학 1교시 시작하는 것에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상금이 걸려서 그래. 네 맞아요. 공부하다 보면 계속 공부가 잘 되면 좋긴 한데 분명히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도 있긴 있었을 거야. 사실 수업 중에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사실 슬럼프라는 걸 믿진 않거든. 그냥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공부하다가 슬럼프 같은 게 왔을 수도 있잖아. 혹시 온 사람 있으면 그 슬럼프 같은 것들 나는 어떻게 극복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스탑워치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최면을 하는 건데 제가 매가 전국 모의고사를 3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5번을 다 응시를 했었는데 점점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8월까지도. 그래서 8월에는 70%, 100분위가 70%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남은 2주 동안 자기 최면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이 낮은 성적은 내 진짜 성적이 아니고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전에 엄청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본고사 때 반드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최면을 많이 했고 그리고 슬럼프가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신이 매일 스탑워치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정확하게 재서 자기가 오늘은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다이어리에 적으면서 내가 오늘은 이만큼 더 했구나 덜 했구나라는 걸 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걸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이라도 잘 보고 나면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올해 이제 선생님이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 내가 한 번이라도 잘 보면 그 다음에는 좀 핑계를 댈 수 있잖아. 이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진짜 출제자가 이상하다. 이런 문제, 이런 쓰레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잘 보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올해는 좀 사실은
중간중간 선생님도 시험을 좀 많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수 이론 하면서도 원래 이제 뭐 인강생들은 필수 이론 같은 것들 나가면서 중간중간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없었잖아요. 일단 많이 보면 그중에 한 번은 얻어 걸리지 않나요? 한 번이라도 뭐 잘 보고 나면 그걸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좀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런 자신감으로 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뭐 슬럼프가 왔다 이렇게 뭐 미리 단정 짓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험생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덜 힘들고 뭐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든 거니까 내가 좀 공부가 안 되고 슬럼프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좀 한 번씩 더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슬럼프를 또 빨리 오늘 이렇게 좀 쭉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땠어? 일단 뭐 작년과 비교해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들 잘 한 것 같긴 한데 뭐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혹시 더 해줄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으면 한 번씩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네, 저는 작년에 선생님께서 고득점자분들이랑 찍은 영상을 진짜 여러 번 보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올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년에 꼭 좋은 성적 받으셔가지고 이 영상에 다시 내년도 영상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영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는 이제 못하겠다,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보통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 경계점이 됩니다. 제 교재 보면 항상 이제 맨 끝에 항상 똑같은 말이 써 있거든요.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결과를 내기 전에 가장 힘든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그게 성공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 화학에서의 고득점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합격의 기쁨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팅! 말하기가 쉽지 않다.